탑5 시네마 내 머릿속에 지우개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영화를 정했는데 추억의 영화예요. 문득 뭔가 이런 연결고리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라떼 같은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두 분은 혹시 좋아했던 로맨스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최근 좋아했던 영화도 좋고 예전에 봤던 것 중에서 저랑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겠지만 아니 연결고리 있어요. 저는 클래식 되게 재밌게 클래식. 봤어요. 네. 그것도 조금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라떼. 고전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왜 재밌게 보셨던 걸까요? 일단 손예진이랑 조승우가 이제 그 사랑에 빠지는 이제 그런 감정 표현도 너무 좋았고, 스토리 라인이 네, 좋았군요. 스토리 라인도 너무 좋았고, 이제 결국은 이건 스포는 아니겠죠? 스포 아니죠. 그 결국은- 영화는 고전 그쵸? 영화이기 때문에 스포는 돼요. 우리는 신작 영화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안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게 되게 더 여운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서로 알아가려 하거나 너무 아름다웠던 딱 그냥 추억을 약간 다른 사람의 추억을 이렇게 지켜본 느낌? 내가 삼재의 눈으로 봤지만 너무 네, 아름답고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다는 네. 거죠. 선우님은 뭐가 있을까요? 선우님은 저는- 그러면 혹시 해외 영화를 더 많이 좋아하시나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이거 노트북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노트북이랑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 제가 머릿속 착각한 제가 건가? 그 영화를 다 아는데 아, 노트북은 굉장히- 그런 뭐 가정의 반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그럼 노트북이 아니라 기억이 생각이 이터널 션샤인 같은 그거였나? 그것도 원래 기억에 되는 영화거든요. 네, 어쨌든 여자분이 이제 기억을 잃어서 남자가 찾는 그런 맞아요, 내용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저는 그 드라마 연애의 발견 연애의 발견.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맞아. 그게 왜 좋았던 거예요? 저도 이제 4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고 장기 연애의 현실 네네. 아 그런 연애에 공감대가 커졌군요. 네. 그러면서 그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이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뭔가 되게 현실성 있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네. 클래식은 현실적이지만 맞- 조금은 판타지한 맞- 요소도 있는 맞아. 거죠. 옛날 고전이다 보니. 제가 고전이라 하는 건 괜찮은데 20대가 고전이라 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장난이고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줄거리 조금 소개하고 오늘 질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주인공 그러니까 손예진 배우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연인 정우성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면서 오히려 알게 되는 여기서 정우성 배우가 그러니까 손예진 배우님을 조금 더 이렇게 사랑으로 좀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질문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내 기억이 지워진다면 이 영화도 손예진 배우가 그런 거거든요. 뭐 알츠하이머 병이라 알았지만 어느 순간 건망증이 생기고 그러다가 지워지는데 두 분은 어떨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인 것만 알아. 내가 내 이름만 알고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 저는 친한 친구들부터 만날 것 같아요. 내 내가- 폰을 찾아서 네, 누구랑 최근에 카톡을 카톡을 했지? 했는지 보고 나서 네, 친한 전화를 친구들 해보는 일단 거죠. 네 전화해보든 부르든 할 것 같아요. 저는 지은님은요? 또 일단 핸드폰을 다 뒤져볼 것 같아요. 핸드폰을 뒤져보고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뭔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 버킷리스트로 계속 적을 것 같아요. 그 기억나는 순간에라도 계속 이루려고.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네. 있으니까 사람의 그 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계속 기록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두 분이랑 다른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내 기억이 진다면 저는 새로운 삶을 찾아서 나갈 것 같아요. 오히려 오. 지금 만들어놨던 사람들은 네. 뭐 전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계로 가야 되죠. 우리가. 다음 생이죠. 생이고 가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도 분명히 좋은 추억도 있고 무언가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연애하면서 우리가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청취자분들도 공감할 것 같은 거니까 우리가 하나씩 꺼내주죠. 흑역사도 좋고 흑역사. 아니면 조금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걸 한 번씩 이불킥을 할 수도 있고. 선우님 뭐 있을까요? 저는 너무
다 받아준 거. 아, 내가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이렇게 맞춰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다 받아준 게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되게 도를 넘었던 것들이 많았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현타가 온 거네요. 네. 돌아보니까 네. 연애할 때는 우리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진짜. 네, 연애할 맞아. 때도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남자친구니까 일단 그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아니었다. 아닌 거는 아니다. 아닌 거다. 과거에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아니다, 미래도 아니다. 아닐 거예요. 제님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는 보통 다 술인 것 같아요. 술을 너무 강하게 술과 마셔서 연결된 네. 그런 기억들은 이제 지금은 기억이 술을 안 어느 정도 마시나요? 지금은 제가 술을 방송용으로 말고 좋아하는 편이라서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면 항상 마셔요. 아 반주로 마시거나 이렇게 네, 마시는 반주부터 시작해서 뭐 1, 2, 3차까지 보통 음. 가는데 그럼 3차까지 다 술인 거예요. 거. 그러면 그래서- 지금 또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흑역사가 쓰여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이가 드니까 그래도 이제 알아서 이렇게 요새는 좀 이제 자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만나기 초반에는 서로 이제 주량을 막 숨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특히, 잘 숨기죠. 네, 초반에 고주망태가 그렇게 많이 돼가지고 아 나도 모르게끔 네. 이렇게 분위기에 취해서라든지 아니면 너무 남자친구도 모르니까 네. 조금 더 마셔 이렇게 주는 거군요. 신나서 이제 마시다 이제 실려가고 약간 이랬을 때가 제일 창피했던. 즐기고 싶은 기억이. 네. 선우님은 뭐 술은 마시는 편인가요? 어떤 거? 네, 저 술 좋아하긴 하는데 딱 적당히 마셔요. 그런데 궁금해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항상 필름. 이게 실리콘 때까지 마신다. 네.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 술을 좋아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뭐 생활을 아. 하셨으니까 좀 궁금하네요. 저는 와인, 위스키, 와인, 위스키 같은. 네를 좋아하긴 그러니까 해요. 조금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됐으니까. 네. 추천을 아무래도 하나 해주세요. 어떤 뭐 와인 중에 이런 거는 마셔봐야 된다. 와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 와인을 좋아하세요? 브루기뇽 품종 와인? 그게 그러면 맛이 어떤 맛이 좀 강해서 좋아하게 된 걸까요? 되게 가볍게 마시기 좋은 것 같아요. 음. 너무 묵직하지 않고 너무 가볍지 않은 중간. 제니는 뭐 와인 파는 알 것 같은데. 네, 저는 소주요. 알겠습니다. 뭐 소주 안주 하나 추천해 주세요. 소주 안주요? 네. 어, 국민술 소주. 이런 소주는- 거랑 마시면 조금 덜 취한다. 소주는 사실 다 잘 어울리는데 저는 거의 회랑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회. 아, 회 맞아요. 네, 이 회랑 먹었을 때 네, 진짜. 회도 맛있어지고 술 맛도 네, 좀 완전 더 플러스 생기는 것 같아요. 되는. 배도 안 부르고. 많이 마시기 위해서 드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연애하고 보면서 지우고 싶은 게 제가 여자친구가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그냥 뭐 차에서 울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보다가 울거나 이런 거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진짜 유명한 역에서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 몇 시에 만나서 갔는데 나를 보자마자 우는 거야. 근데 그 곳에는 나 말고도 수많은 이런 지나가는 행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왜 울까에 대해도 모르고 나도 우는 사람을 대처를 못한 거죠. 그래서 뭐 잘 잘려서 카페로 갔지만 지금은 뭐 헤어졌으니까 오히려 더 지우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 장소만 가면 기억에 남는 거 있잖아. 지우고 싶을 것 같아요. 생각이 나. 계속.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혹시 두 분은 연인한테 좀 가장 배려해주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영화 안에서는 정우성 배우가 이제 손예진 배우를 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하거든요.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뭐 향수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갔던 장소를 간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배려. 저는 상대방이 물어보기 전에 다 얘기를 해줘요. 뭐 약속이 있어 라고 하면 네네. 상대방이 뭐 누구랑 어디서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그런 것들. 거를 제가 미리 다 얘기를 해줘요. 물어보기도 전에. 그러면 어느 정도 오해가 안 생기거나 그런 게 더 많아진다는 거네. 왜냐면 물어보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내 물어보고 입장을 싶을까? 생각해보고 먼저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군요. 네, 먼저 맞아. 말해주면 얼마나 맞아. 좋을까라는 아, 마음에 저도 먼저 다 먼저 다 얘기해줘. 얘기해줍니다. 그럼
그게 남자친구의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 편인가? 근데 남자들은 별 생각 없이 물어보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술자리에 없어. 왜 생각을 훨씬 술자리를 가도 만약 네. 가게 되면은 뭐 사진이나 음. 통화나 이런 걸 굉장히 자주 해줍니다. 네, 나의 배려가 남자친구한테까지 통했었을 때 되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은 또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때요? 지연님 뭐가 있을까? 저는 맨날 이제 저 스스로 생각해요. 내로남불은 안 된다. 일단 내로남불은 네. 하지 말자. 내가 싫으면 이 사람도 싫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럴 때도 만약에 이 말을 내가 들었으면은 기분이 나쁠까? 아니면 이게 약간 선이 넘는 걸까라고 되게 많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해주면서 내 마음이 조금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하면서 배려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나와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거나 하면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건데 상대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걸까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걸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상대의 마음 아닐까? 상대의 마음. 네. 남자들은 그게 아닐 것 같은데. 별로 그런 신경 것 안 같아요. 쓸 네. 근데 이게 본인 만족. 맞아. 너무 현실적인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남자분들 중에서도 섬세한 분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거나 이런 배려에 감사하면서 분명히 나중에 보답해야지.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물어보면 안 돼요. 싸울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한 번씩은 눈 감아줘야 돼요. 근데 뭔가 남자친구가 원하는 배려는 자기만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네. 해주거나. 그거를 굉장히 근데 중요시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남자들이 그럼 몇 살 때부터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바로 생기는 건가? 자기 연애관이 자아를 생기면서 찾으면 사기 전에는 모르니까 그래 그러자 하는데 슬프네요. 자기 연애관을 이게 자아가 생기면은 자기만의 시간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 나도 내 시간이 있어야 맞- 너를 조금 더 챙겨줄 수 있고 너랑 맞춰갈 수 있다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거를 남자들이 원하는 거 그걸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그럴 존중해줄 수 수 있겠다. 있는 사람. 그러면 여자분들이 원하는 배려는 뭐예요?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막 어디가 누구랑 아, 그런 이런 거를 것들은. 애초에 제가 물어보기 맞아. 전에 다 해주는 다 게 해주는 게 배려라. 지연님도 같은 걸까요? 네, 저는 연락 잘해주는 거. 연락. 그러면 이 연애 안에서 연락이라는 거는 20대에서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네. 30대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뭐 일할 때 연락이 안 오는 거 가지고는 뭐라 안 하는데 이제 일할 때도 뻔히- 그렇고 아마 개인 시간 가질 때도 30대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는데. 아니 이게 뭐 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0대 때 그렇게 여자친구한테 남자들은 보고라 그러잖아요. 회사 일처럼 나 누구 만날 거야 보고를 열심히 하고 카톡도 뭐 사진 직장 동료들이랑 점심을 먹으면 보내주기도 하면서 약간의 이런 뭔가 맞춰주는데 30대가 되면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닐까. 그래요. 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알지만 나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 왜 그런가 느끼면 우리 부모님도 보면 뭐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좀 나이가 들어도 잘하지만 이제 부모님도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는 거 보면 뭐 그 시대가 좀 그런 걸 담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되게 무뚝뚝하게 할 수도 있잖아. 이게 뭐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 이거는 사랑인데 편안해진 거잖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디 가도 이제 연락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너무 엄마가 밥 먹을 때 슬픈데요? 찾잖아요. 아빠 밥 먹으러 오라고 빨리 하라고. 어릴 때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30대가 되어도 그런 연락을 사람이면 잘해주는 좋겠다. 사람을 네. 만나겠습니다. 맞아. 알겠어. 저는 이 연인한테 가장 배려해주고 있는 게 기억이 남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날 끝나면 그걸 많이 물어봤어요. 그 하루가 어땠는지. 근데 이게 제가 언제 생겼냐면 제가 미국에서 잠깐 살았는데 그 홈스테이 하는 아줌마가 네. 그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항상 끝나고 오면 뭐 How about you? 맨날 물어봐요. 우리 어머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녔으니까 미국에서는 끝나보면 오늘 학교 어땠어? 음. 그러면 저는 이제 지어내야 되죠. 아니 네. 지어내야 영어 실력이 느는 아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장문. 뭐 공부만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영어 실력 늘려면 뭐 친구도 만들고 음. 선생님이 뭐 가르쳐줬다 지어내는데 그러면 그 홈스테이 아주머니가 만족하면서 오늘 학교 잘 보냈구나. 근데 저는 그 기억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었을 때 이거는 물어보자.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그러면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다 말을 해주잖아.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아니면 어떨 때는 나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광고를 보다 보니까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 하루가 끝나고 물어보는 그 감정이 어떻게 보면 일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는 그 감정을 공유하고 나서 뭐 싫었던 나빴던 그게 좋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뭐 지금 만나는 분한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특별한 거, 특별하다고 느끼는 무언가. 근데 이게 내 거에도 좋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걸 봤는데 이건 진짜 특별하다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요새 저희가 사진은 진짜 많이 찍잖아요. 네네. 근데 글을 쓸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친구랑 함께하는 일상 같은 거를 그 세줄일기라는 어플로 하루하루 기록을 하는 네, 거군요. 그냥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 했는지 그래서 사진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한 300페이지 정도 이제 만들었을 때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해줬었거든요. 남자친구분은 그걸 받고 나서 우셨나? 뭐 방에서 울었다는데 제가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울었을 선물해주고 네, 저도 다시 보는데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은 네. 이런 기억인 거네요, 진짜. 선우님 뭐 있을까요? 저는 지은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 해봤는데 또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해봤는데 해보고 났는데 해봤으니까 다시 어.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 맞죠. 그건 왜냐면- 진짜 어렵죠.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만 네네. 바뀌는 그게 아니, 뭐, 그거를 해도 완전 돌직구죠. 사람만 바뀌어.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다른 거를 해주려고 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새로운 맞아. 사람한테는. 중복 근데 요즘은 그래서 원래 여행을 갈 때도 계속 다른 데를 가야 돼. 맞아요. 새로운 사람 아, 만나면. 말실수한다고요. 네. 혹시 진짜 똑같은 데 갔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그러니까요. 하게 되니까. 맞아.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방법. 저는 애정 표현이나 일상적인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네. 음. 왜냐면 전 자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오히려 이렇게 네. 일주일에 자주 보면서 짧은 시간에도. 네, 짧은 시간 짠내서 그러면 이거 궁금해요. 이게 그때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건데 네. 내가 늦은 시간까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초췌해질 때가 있잖아. 네. 뭐 2박 3일 동안 계속 그 일을 하다가는 남자친구가 보러 온다 그래. 네. 근데 내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일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전 그냥 만납니다. 그냥 만나. 네. 내가 내 내추럴한 모습 보여준다. 어때? 저는 멀쩡할 때 만나자고 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진짜 이게 뭐 면접 끝나고 나서 남자친구 보자 그러면 원래 남자친구는 면접을 잘 봤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위로해 주려고 만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치니까 안 보이는 맞아. 사람도 있고 맞아, 저는 맞아. 오히려 그런 것들 만나면서 에너지가 쌓이는 거고. 네. 일주일에 최대 몇 번까지 만나봤어? 7번이요. 근데 뭔가 지금 이게 뭐 쑥스럽게 말할 일은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 방금. 아, 7번. 청취자분들이 아주 깜짝 놀라는 건데 저는 뭐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특별한 게 이런 것 같아. 특별한 걸 만드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서 뭐 일상적인 걸 수도 있고 이런 일기를 써주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거는 제가 여자친구 만나면서 같이 이렇게 단편 영화처럼 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놉시스랑 시나리오가 돼서 만들려고 했었던 건데 그런 글들을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꿈이 이제 영화 감독이었으니까 그런 걸 쓰는 걸 좋아해서 아, 너가 주인공이고 나도 주인공이다 하면서 만들었던 거였어. 오, 대박. 근데 그 말고는 솔직하게 다 특별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요런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도
내 기억 속에는 어떻게 자리 잡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맞아. 좀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이 또렷했던 시절 또는 뭐 이렇게 좀 흐릿했던 시절 이런 기억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은님 있을까요? 저는 재수할 때 제가 재수를 했었는데 그때가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열심히 살았었던 때 같아요. 내가 가장 열정적으로 네.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네, 어쩌면 목표가 뚜렷하니까 목표 대학이 뚜렷하다 보니까 제일 적게 자고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때가 가장 뚜렷해요. 저는. 그때 잘 돼서 원하는 대학 가셨던 거죠? 아, 네, 원하는 목표는 이뤘죠. 잘 되셨네요, 진짜. 그럼 뭐가 있을까요? 선호님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오래 해서 음. 한국에서 학교 다닌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내가 과연 한국인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불투명. 근데 있었던 것 그런 같아요. 생각들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게 시간이 좀 걸렸어요. 딱 한국에 도착해서 생활은 계속 했었어야 되니까. 초반에는 그냥 좀 적응 안 되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뭐 계속 살다 보니까 어쨌든 뭐 언어가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항상 그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이방인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사니까 어쨌든 한국인이다 보니까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친밀도가 맞아요. 생기거나 좀 그리고 다가와주거나 아니면 말을 해도 나가 편한 거고. 가족들도 다 있으니까 오히려 음. 지금은 한국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더 한국스러운 사람이 됐다 네, 그런 것 표현하잖아요. 같아요. 그런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럼 또렷했던 시절보다 이 불투명했던 시절이 제가 동생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20대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리고 두 분 이거 진짜 궁금해요. 진짜 오래전에 연애했던 분이 얼굴이 기억 안 나거나 이름이 기억 안 날 때 있어요? 저는 네. 제 첫 번째 남자친구를 저번 주에 봤어요. 결혼식에서. 결혼식에서 잊을 수 없어. 고등학교 그러면- 동창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유. 고등학교 남자친구를 보게 됐어요. 신기한 경험이네요. 있어요? 저는 없어요.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 네. 근데 어차피 그 막 수가 그렇게 많거나 이런 아. 것도 아니고. 근데 저도-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 음. 근데 저도 두 분처럼 20대 때는 안 믿었어. 친한 형과 누나가 그분들이 이제 거의 30대가 되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게 뭐 20대 초반이거나 그럴 때 아니에요. 우리가 10대 때도 있겠지. 근데 지금 솔직하게 이제 서울에서 지나가다가도 모를 것 같아. 맞아. 그 지나쳐갈 수 사진을 있어. 계속 공개 안 들고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의 나이 때는 뭐 그때 처음 만났던 여자친구가 진짜 뭐 아기를 안고 가거나 내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모르는 거죠. 목소리도 그럴 기억이 수도 안 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그때는 막 다 기억하려고 해요. 생일도 기억하고 뭐 전화번호도 기억하고 맞아. 뭔가 기념일도 다 기억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지워버리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색 질문 두 가지 할게요. 썸 타는 사람이 이 영화 명대사가 있어요.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이렇게 뭐 정우성 씨가 해서 정부가 대사인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해 줄 것 같아? 이런 울거리는 말인가요? 에이, 근데 뭐 썸 타고 있을 때는 네네. 뭐 다 좋지 않을까요? 그냥 뭐 귀엽다 하고 그냥 받아줄 받아줄 것 것 같아요. 같아. 네. 받아주는 건가요? 기쁜 왜 한숨. 이게 한국적인 그런 감성인가요? 어 외국에서는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처음 봤어요. 근데 이 명대사가 이 영화를 더 했던 맞아 거죠. 맞아. 근데 실제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 어쩌 그래? 없어. 네. 이 영화가 유행했었을 때는 그때 썸남 썸녀들이 이 대사를 엄청나게 날렸을 거예요. 아마 한 10몇 년 전이니까 써먹었던 거죠. 우리가 원래 드라마나 영화에서 유행했던 이런 대사들을 막 이렇게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장난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가볍게?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했죠. 정우성 아니면 이거 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두 번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준 분도 있고. 어떤 말을 하면 제일 좋아해? 썸 탈 때 이런 고백의 멘트가 뭐가 있으면 제일 좋을까요? 그럼
지금 20대들이 생각하는 술 마시다가 고백을 해야 될 때 저는 굳이 막 사귀자 이런 이런 말 말이 안 써도 없는 거 음, 되는 그냥 거네요. 자연스럽게 오히려 네 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은님 뭐가 있어요? 저도 뭐 사귀자 이 단어보다는 그냥 왜 그러니까 뭐 저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이나 이런 거를 뭐 되게 막 정제된 말보다는 그냥 이렇게 주저리라도 이렇게 막 해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가정이나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면서 네. 우리가 이제 만나기 시작한다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거네요. 맞아. 그리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 질문인데요. 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죽을 막 아프대요. 음. 그게 우리가 뭐 한국에서 많이 발병하는 뭐 암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희귀병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경우를 경험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처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프다고 말을 하면 뭐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뭐라고 해줄 뭐라고 말을 못 해줄 것 같아요? 말을 말이 안 어제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옆에 있어줄 것 같아요. 옆에 있어주면서 음. 내가 이제 위로를 해주거나 이렇게 마음적으로 해주시는 거고. 계속 옆에 네. 있어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넘게 좀 대화를 나눴는데 두 분은 어떠셨나요? 뭐 마지막 질문이 약간 다운돼서 괜찮던 것 같은데 재밌게 얘기를 나누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좀 떨렸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냥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을까요? 저희가 뭐 항상 게스트를 모시지만 그 피드백을 많이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편하게 있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뭐 있는 경험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아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연 뭐 듣고 저희끼리 이제 얘기도 하고 조언 드릴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두 분이 오늘 뭐 처음 만난 사이지만 또뭐 하나의 주제 아니면 우리가 청취자분의 사연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가기도 하고 저도 두 분이랑 통화만 하고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방송을 당길 수 있다는 게 아마 두 분 또 이 방송에 대한 좋은 마음과 아니면 청취자분들이 듣고 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방송 이외에 소통하는 공간 알려드릴게요. 인스타는 사이사이 POD와 이메일 사이사이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시즌5 심리살롱 지루할 틈조차도 없었던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